네, 저는 15세기 포르투갈이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엔리케 왕자의 신항로 개척으로 뽑고 싶습니다. 우선 당시의 유럽의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유럽인들은 향신료, 후추 등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향신료와 후추를 얻기 위해서는 아라비아 반도를 건너야 했는데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아라비아인들이 그 길목들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유럽인들은 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노력도 했고 또한 전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패배하였고 유럽인들은 이제 바닷길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케 왕자는 대서양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서글라스라는 포르투갈 지역을 선택하여 이곳에 국립항해학교, 도서관, 천문대 등을 설치하였고 또 다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엘리케 왕자는 다른 신앙의 학자들을 포용하기도 했고 중국의 나침반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삼각돛을 설치하여 그 탐험가들이 또 재빨리 이제 탐험할 수 있게끔 삼각돛 등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케의 노력은 신항로 개척에 굉장히 추진력을 주었고 또 이에 더하여 그 포르투갈의 그 모험 정신 등은 당시 있었던 그 중세의 항해 기술을 뛰어넘어 신항로 개척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케 왕자는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배를 타서 항해를 한 적은 없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을 받아 포르투갈에서는 가장 위대한 항해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회치법은 16세기 초 연산군 때 고안된 것입니다. 이는 납이 포함된 은광석에서 녹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 납만을 산화시키고 은을 골라내는 기술입니다. 조선에서는 특수하게 제작된 도관을 이용해 용로에 납을 얹은 후 그 위에 은을 깔고 불을 지펴 납이 먼저 녹아 제 안으로 떨어뜨리고 그 후에 순수한 은만을 응고시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시대에 개발된 은 재련법 가운데선 가장 획기적인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적인 사료로는 연산군 일기가 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 양인 김간불과 장례원 소속의 노비인 김공동이 납 한 근으로 은 2돈을 불릴 수 있다며 연산군에게 아뢰니다. 연산군은 이들에게 시험해보라 명령합니다. 이들은 무쇠화로나 냄비 안에 매운 재를 둘러놓고 납을 조각조각 끊어 그 안에 채운 다음 깨어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숯을 위아래로 피워 녹입니다. 이 모습은 조선 왕조실록에 이례적으로 남은 화학실험 현장입니다. 납으로부터 은을 분리해내는 기법과 과정이 자세히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훗날 연은 분리법 또는 회치법이라 명명된 것입니다. 이는 금속의 녹는 점을 이용해 은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은광석과 납을 섞어 태워 혼합물을 만든 뒤 이것을 다시 가열해 녹는 점이 낮은 납은 재에 스며들고 순수한 은만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은광석에서 순수 은을 추출하는 방법은 대단히 고급 기술에 속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은광석을 며칠이고 가열해 남은 재에서 순수 은을 걸러내는 고대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노동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았으나 은의 생산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속의 녹는 점을 활용한 연은 분리법은 굉장한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회치법은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설과 조선으로부터 전래했다는 설이 있으나 현재 이와미 은산 자료관 그리고 시마네 현립 고데이즈보 박물관에서는 직접적으로 전래된 것은 조선으로부터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마나시 현립박물관과 나가타 현립박물관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은 분리법은 조선의 독자적인 기술임을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